또 개소리 짓거리는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서울시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발표했다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정부는 교통부 장관이 직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상승폭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무려 17.75%가 상승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쐐기를 받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네,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와 같은 서민들 집에 비해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에서 강한 조세 저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의 발표와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왕수 교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가기 전에 읽고 가죠. 여기 뭐 글 올려놨는데요. 어제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표준주택 어쩌고 해가지고 17.75% 상승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와 같은 서민들 집에 비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에선 강한 조세 저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어제 정부 발표와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다. 건국대 부동산학 대학원 무슨 교수, 한국부동산경제협회 무슨 회장, 이 패널 두 사람부터 벌써 흘러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동산 관련 전부 다 그건 꼰들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말이 대학 교수지만도. 이런 사람 불러가 얘기하고 앉았어요. 자,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랬고요. 집 가진 분들도 언제 나오나 사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결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뭐 작년에 이미 관행혁신위원회하고 정부가 출마하자마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만지작되고 정보를 시그널을 주다가 이번에 좀 조금 약간 기습적으로 좀 이슈화 시키면서 네. 좀 국민 여론 형성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요. 요점은 이제 원칙에 원래 던졌던 원칙을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갔습니다. 뭐 몇 가지 원칙을 던졌죠. 시세 기준, 공평과세, 네. 세부담 상한선에 대한 어떤 그 조정, 그리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앞으로 개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장관이 직접 표명했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 좀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규제들이 그동안 존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았던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세 규제가 있었고, 금융 규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에 대한 것들, 근데 그동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아마 손을 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표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치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9.3%, 그리고 서울은 17.75%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뭐 들을 거 없어요. 뻔뻔한 소리예요. 이게요, 9.13 대책이 있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가격, 이제 해마다 그거 산정을 하니까, 새로 산정하게 되면, 그때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더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집 가지는 사람들이 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레발을 쳤어요. 모든 언론에서 개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그렇게 현 정부가 가진 어떤 철학이 좁쌀만 한 거예요. 좁쌀만 하는 게 아니고, 가진 자들을 위한 어떤 기본 마인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막 주위에서 설레발 치니까 자기들 그 이념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해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전체 국민들 중에서 0. 몇 %밖에 불이익이 없다. 그러고 저 불이익도 몇 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공시지가는 지금 표준지고 개별 주택주는 별도로 발표해요. 아파트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거기 보면 그렇게 현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낮추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도 휙 지나가고 치우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 가격을 몇 프로 낮추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거 낮추는 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뭐 어떤,
전체가 100%면 뭐 한다고 20% 낮추고 뭐 한다고 30% 낮추고 이런 식으로 다 낮추고 지랄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정부 그런 일 하고 하면 김혜미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죠. 지역의 차이를 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오른 만큼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화율이 떨어졌던 데는 이 지역을 집중 올리겠다. 그건 아니고, 그건 예, 아니고. 예, 근데 예. 시세하고 격차를 보니까 너무 크게 벌어졌으니까 네, 네. 거기를 많이 올렸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오른 겁니다. 강남이나 한남동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 주택의 98.3%는 네. 시가로 15억 이하입니다. 98.3% 향상이 없네요. 예, 그 거기는 이제 5.8% 정도 평균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작년에 전체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뭐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고가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예, 예. 이번에 그 경우가 1.7% 정도. 1.7%. 네, 예. 그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걸 자세히 알았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 문제에 알고 있을 대해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었던 왜 것입니다. 안 됐을까요? 근데 시험생분들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것도 있지만 이거를 전체를 바뀌긴 있어요? 뭐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근데 이거. 그거를 전체를 다 조사해서 네.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폐근 폭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그 공격을 감내할 것을 좀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 자, 이거 들을 거 없어요. 이 김어준이는요, 과거에 낙검수 할 때 그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정부하고 민주당을 빨아주는 방송밖에 안 해요. 이 친구를 들어보면요. 모조리 저리고 하고 오셨어요. 저 친구도 이제 완전히 타락했어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지식인은 비판적 지지를 해야 돼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할 때 분명히 어느 세력이든지 거기에 또 흠결 있고 비판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비판을 해줘요. 합리적인 방법을 비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어준이가 이런 친구 비판 안 해요. 어떻게든지 다 빨아줘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김현미가 야가지고 저렇게 마사지 하는데 거기 지금 이 친구가 그거 다 다려놓고 있는 거예요. 김현미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물가 상승률 따지면 뭐 98.5, 그 1.5%인가 그 정도의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폭탄 이런 데 떠들고 말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사실 다시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올리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정부나 저쪽 이런 야당 이 야당 패널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구조가 이렇게 자본주의 웃기는 것이요. 이게 고도의 사기 치는 구조예요. 자본주의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도록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공격을 하면요.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다고 해명을 하거든요. 그게 전체 구조적으로 결국 갑들을 위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권 세력이 무슨 개혁 조치를 안 하고 아주 미용적인 것보다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 데는 1.몇% 하는 저는 엄청난 부자들이라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공기지가를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반영률은 이런저런 기준으로 다 결국 그 세부 사항 속에 다 낮추고 해서 여기 안 나오지만 또 그 세부 그 하위 규정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별 부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집값이 한 1년에 5천만 원 오르면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은 직권인 만큼 부담하는 실질 내용 그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어떤 보수층이나 이런 언론계라든지 어떤 부동산 관련 이런 세력들이 계속 뭐 세금 폭탄을 떠들면 정부가 나가 그게 아니다 폭탄 아니다 하고 정부가 나가지고 무슨냐 이거는 우리가 제가 지금 막 얘기한 대로 개혁도 아니고 개혁 추구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금 폭탄 아니다 실제로 따지보면 뭐 1.몇%밖에 부담이 안 된다 그 얘기도 진실하게 다 안 해요. 1.몇% 가지면 실질 부담하는 돈을 몇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결국은 갑들이나 가진 자 국민 전체의 1%든 10%든 뭐 이적이 1%밖에 안 되겠죠. 1, 2% 정도의 그 사람들이 다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 보호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조금 썼나 내가 이거 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조금 썼는데 긴갑 썼는데 이게 지우고 자 보시죠. 이게요. 아유 내가 열불 나가지고 이거 방송 하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요,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이 논란은요, 갑들이 짜고 차는 거의 개소리예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개소리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현미, 김현미는 장관이, 김수현이는 무슨 부동산 수석이 하다가 지금 뭐 정책실장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지금도 아마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는 김수현 씨 저 사람이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말했지만 9.13 대책 그 당시에 목을 잘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목을 잘라야 했는지는 그 지난번 그 에피소드를 보시도록 하고 그 이유가 목을 잘라야지 저것이 그 책임 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시너지를 보내고 목을 안 자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한없이 그거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봐도. 근데 막상 집권해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진짜로 다 답답해요. 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다 답답해요. 제자가 잘못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요. 국민들 80%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중산층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국민 중에서 한 20%만 그거 도움되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어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 무슨 온갖 지금 무슨 정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현실에서 실사구실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민 80%한테는 아무런 개선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답답해 보고 있으니까요. 답답해 있고 결국은 이건요. 나중에 이제 공동주택도 발표될 건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보세요. 17억 넘으면 10만 원 더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가. 이거 종합소득세 관련 얘기 같은데 이래 되면 이거 몇 푼 늘어나진 않아요. 여기 보면 뭐 강남 같은데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달리 벌이도 없는데 그런 사람 불만 많다는데 그것도 제가 어떤 글에다 적었는데 그것도 다 사기예요. 아이 뭐 미실현 상승부 하는데 그것도 다 사기예요. 미실현 상승부 올라왔으면 그걸로 은행에 담보를 잡으면 대출을 훨씬 많이 해주고 당장 팔아서 그러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미실현인데 그것도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거에 대해서 누가 학자나 누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다 안 해요. 미실현 이익인데 그걸 왜 세금을 반영하냐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미실현 이익이 당장 맘먹으면 막 현실하고 가능한데 왜 세금을 안 먹여요. 당연히 먹여야죠. 그거에 대해서 학자고 뭐고 갯놈의 새끼들 나가지고 한 번도 진실한 얘기를 한 건 저는 못 봤어요. 미실현이 있으면 당장 그 집 팔았으면 그만두시 미실현이 팔면 바로 실현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뭐 5억이 되든 3억 되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게 팔리기 전 올랐는 그 가격을 다 감정가에 그 담보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대출을 다 해주는데 실현 이익이나 그 차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법률적. 그리고 법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대로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사람들 물론 SBS니까 정부에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요즘 더 그렇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지금 텔레비전 방송 다 똑같을 거예요. 다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 나와가지고 부동산 관련 그쪽 세계에 오는 교수락하죠. 부동산학과 교수 그러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가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십 년까지 이렇게 계속 국민의 한 90%는 계속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도저히 안 돼. 이래가지고 이게 거대한 이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짠 걸로 이렇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에 다 예속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게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가 떠드는 저런 소리는 그래서 제가 갑들끼리 나와가지고 그들만의 말장난하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 전, 2년 전보다 달라진 것도 없고 실제 삶은 어떤 희망도 더 늘어난 것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직시하는 현실을 그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눈치 볼 거 없이. 예. 아이고 구독도 없고 이거 뭐 아이고 그렇습니다. 구독 있든 없든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